오래간만입니다. 통계적 추정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 잊어버려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모집단과 표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들어보는데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을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설문조사를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까. 어떤 순간에 가장 정확한 걸 따지고 싶다면 그때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선생님이 말한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왜? 투표를 투표해야 되는 날에도 사람들이 다 안 하는데 이 지지율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투표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다 조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추측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전까지 배운 내용들은요,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것, 없네. 모집단이라는 것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 그러면 정말로 하나씩 다 측정을 해서 그 평균을 잡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뭐다? 이걸 정말로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단 우리 예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집단 얘기가 이제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통계제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거 왜 이렇게 얇아? 오랜만에 했더니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벌써 모집단이라는 표현 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위에 있네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뭐 2학년 남학생들의 키, 우리 학교 남학생밖에 없지, 학생들의 키를 만약에 평균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전수조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재보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시간도 들고요, 비용도 들고요, 심지어 자동차 충돌 실험, 전구의 수명조사, 전구가 몇 시간이나 얘가 켜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구를 만들면 켜놓고 만들면 켜놓고 만들면 켜놓으면 이 회사에서는 팔 수 있는 그런 전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구의 수명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미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몇 개를 샘플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하는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아보는 것들은 통계적 추정 이 전 단원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 뽑는 방법을 우리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어서 이 표본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추출하는 때도 적당히 잘 뽑아야겠죠, 당연히. 아까 전구 얘기했는데 전구를 선생님이 뭐 하루에 1000개 생산하는데 900개를 테스트를 해본다. 100개 팔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루에 뭐 100만 개를 만드는데 딱 한 개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요. 그것도 사실 좀 불안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여기 뒤에 다시 나오게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 몇 개를 뽑을 건지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게 됩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표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자, 타이어 수명조사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 아까 뭐였어? 이거 당연히 표본이 낫죠. 표본이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자,
군대 갈 친구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역 판정을 하는데 그날 테스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 30명인데 그중에 딱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친구가 현역 1급 나오면 전부 다 1급 주고,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일 당도 검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일 당도 검사가 이 겉으로만 봐가지고 아는 거면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살짝 뭐 속에 이 과일 즙을 내 가지고 본다거나 하면 모든 수박을 다 잘라가지고 먹어볼 수 없는 것처럼 얘도 당연히 표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 인구는, 그쵸, 총 인구를 뭐 예를 들어서 군산시를 대표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해서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얘도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아까 랜덤으로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 추출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추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임의대로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잴 건데 전수조사를 안 할 거예요. 표본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가 큰지 알아. 그러면 그 큰 친구들을 위주로 선생님이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학교 평균 키가 180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죠. 모집단을 대신 나타내는 그런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우리 학교 남학생들이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서 귀여운 친구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평균 키를 내도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얘는 좀 랜덤으로 뽑혀야 돼. 말이 벌써 나왔어. 랜덤으로 뽑혀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누구를 뽑더라도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 그러니까 임의 추출해야겠구나.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 추출하는 방법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인구를 가지고 랜덤을 뽑을 건데 거기다가 제비뽑기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언제 이 쪽지를 다 만들겠어?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있고 난수 주사위, 뭐 난수표 등이 사용되고, 요즘은 그냥 난수 프로그램 아니면 엑셀 같은 거 이용해서 그냥 랜덤으로 돌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나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뽑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뒤에 뭐 5명 뽑는 방법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난수표 아니면 뭐 랜덤 뽑기 이 엑셀 프로그램 이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뽑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뽑을 때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은 후에 추출하는 걸 복원 추출입니다. 우리 복원이 뭔지 알죠?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잴 건데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복원 추출한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강의여서 이름을 실제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원래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적당한 이름을 생각하느라 한참 지금 잠깐 편집을 해가지고 길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에 흥민이가 있어요. 손흥민이 있어. 그러면 흥민이를 한번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흥민이 이름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기를 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손흥민이 한번 뽑히면 그 다음에는 손흥민 이름을 뽑히지 않게끔 이름을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뽑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은 항상 일정하니까 한 번 뽑았는데 손흥민이 나왔어. 근데 다시 복원했어. 다시 또 뽑았어. 또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고, 자, 또 여기서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뭐 이런 식으로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사실은 복원 추출의 일종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말 자체가 한 번 뽑힌 사람이 또 뽑힐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통계적 추정 단원에 들어오면 아주 엄밀하고 아주 막 이 증명을 하는 과정들이 사실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게 통계로 쓰이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선생님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앞에 거 얼마나 공부 이제 열심히 했는지 다시 보는 거죠.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건데 1개씩 복원 추출이면, 자 보세요. 5개가 들어있는 그런 공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에서 하나씩 뽑아. 근데 복원 추출이야?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뽑힐 경우의 수도 5개, 그 다음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또 5개. 이런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1개씩 비복원 추출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5개 뽑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 뽑고 나면 그 다음 4개 남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게 되는 거죠. 자, 동시에 2개를 뽑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2개 뽑으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큰 거랑 요 세모 모양처럼 생기게 만들어 놓은 공이에요. 똑같은 공, 표시를 다르게 한 거. 그럼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세모를 뽑든 세모 동그라미 뽑든 결국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 컴비네이션 2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계산 얼마인지 알죠? 5, 4, 20,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사실 본격적인 얘기예요. 모평균과 이제 표본평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모라는 글자가 들어 있으면 모집단에서 따지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맞아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끊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왜 나왔지? 네. 그러면 볼게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구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전까지 배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잘 보세요. 모평균 소문자 M 쓰고요. 그리고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면 분산 시그마 제곱인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 안에 있는 우리 모집단 안에 있는 이때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한다? X라고 한다. 라지 X를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에서 표본을 뽑겠죠. 그리고 아까 뽑는 방법이 뭐였지? 추출이라고 했지, 그치?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 안에 표본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겠지. 그러면 여기 한 세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전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추출을 한번 해가지고 갖고 온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봐. 그럼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진짜 많은 애들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누구 뽑을 거냐면 손흥민하고 황희찬하고 또 누구 뽑지? 조규성을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이랑 하기가 이상하다.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게 되는 거니까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표본들의 평균이라 해서 X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여기 보면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거를 X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표준 편차 때문에 생기는 거겠지. 표본 표준 편차 S라고 하면 분산은 S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많이 쓰이거나 쓰이지 않거나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읽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여러분도 이거 수업 들으면서 꼭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이 버벅거릴 때마다 아, 되게 발음을 씹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 굉장히 잘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다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은 공식을 그냥 다다다다다 외워서 그냥 문제를 잘 풉니다. 공식을 외워서 문제가 꽤 잘 풀리는 파트예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진짜 신기한 얘기를 많이 써놓기도 하고요. 계산값으로는 답이 맞는데 과정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중간에 들어있는 기호들이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과 표본 쓰기도 힘들다. 뭐지? 평균의 평균. 이거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자, 일단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출 3명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을 낸 걸 X바라고 우리가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굉장히 크고 작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지금 축구 선수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겠지, 그치? 그래서 큰 친구들 위주로 뽑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을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라고 말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키가 더 클 것 같은데 184, 185, 186이라고 한번 그냥 막 쓴 거야. 평균 내기 쉽게 하려고. 평균 내면 당연히 185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뽑혔다고 해서 네, 종이 치네요. 이렇게 뽑혔다고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85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야. 선생님이 옆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 평균 키 굉장히 커, 185야. 어떻게 뽑았어? 표본 색 뽑아가지고 평균 냈는데 185 나왔더라고 하면 선생님 진짜 놀림 당하겠지, 그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표본을 뽑는 이 작업 자체를 굉장히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평균하고 그 값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모집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만드는 요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고, 이때 표본들의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할 거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할 거다. 아까 모집단에서 우리 뭐라고 했다? M도 썼고, 평균, 모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그다음에 얘가 모 분산, 그래가지고 시그마 제곱 요렇게 썼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하는 방식 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손흥민, 황희찬, 그다음에 아까 한 명 누구였냐? 조규성, 그 선수들의,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들의 그 키를 좀 n 분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이 표본의 크기로. 그럼 자, 이건 어떻게 한 거겠어? 자, 얘는 조금 달라, 그치? 얘는 편차 제곱의 이제 합을 n-1로 나누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요렇게 설명하고 끝나요. 선생님 저거 왜 n 아니고 n-1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요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요 요렇게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분산을 루트 씌운 그 값하고 같겠죠. 네. 그래서 이 모평균 m은 정해진 어떤 수가 되겠지만 표본 평균 자체는 아까 추출한 표본,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이렇게 뽑았을 때랑 다른 귀요미 친구들 셋을 뽑았을 때랑 이 키가 다르겠지, 그 평균 키가. 그러니까 표본 평균 자체는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확률 분포,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끊는 의미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집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전체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거길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다. 그런데 우린 당연히 전수조사가 이제 어려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도 내고 그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걸 요 다음 영상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 표본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특히 설문조사 같은 데서 의도를
가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원격 수업 중이니까 조금 아쉽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우리 비교할 수 있고 이미 추출과 이미 추출에 대해서 배웠고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에 대해서도 배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거의 항상 대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요렇게 나누어진 문제가 아닌 이상은 보건 추출을 가정하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차피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린 당연히 보건 추출하겠다. 뭐 사실 여기서 뭔가 뽑는 어떤 액션을 하는 것들은 어련히 잘 해놨을까를 배경으로 조건으로 전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당연히 모집단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매번 다 구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구해서 그 표본들을 가지고 거꾸로 모집단의 상태를 추정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전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배운 것처럼 요거 있었죠.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아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 이런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 발음도 연습해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거다. 아까 벌써 이상함을 느껴야 돼. 표본 한 세트만 가지고 3짜리, 크기가 3짜리인 표본 한 세트만 가지고 무조건 얘가 이 모집단을 대표한다. 우리 대표한다라는 표현 쓰거든.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본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고 모집단을 대표성을 띠게끔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실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 과정도 선생님이랑 이 교과서 눈으로 쭉 그냥 훑을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잘 대입할 수 있게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그냥 쭉 그냥 귀로 듣고 아까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 기호 요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